윈티비 뉴스24의 특집 순서로 준비한 선택 2016. 이 시간 KA보이스의 손식 부회장을 모시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흥미진진한 프라이머리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각 당 경선이 끝났는데요. 먼저 민주당 경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화요일 경선이 다가오면서 가장 초점이 됐던 거는 과연 버니 샌더스가 오하이오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일리노이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관심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서 사실 지난번 미시간 프라이머리 전에 버니 샌더스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반전을 가져오면서 버니 샌더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버니 샌더스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미시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번에는 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에게는 좀 아쉬운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공화당의 선거전이었습니다. 이번 미니 슈퍼 화요일 결과의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과연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는 위너 테이크스 올, 그래서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가 99명의 델리게이시 있고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66명의 델리게이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곳을 트럼프가 다 이긴다면 거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만약 오하이오에서 카시크 후보가 이기고 플로리다에서 루비오가 승리하는 결과를 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에 가서 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루비오가 플로리다에서 많이 차이나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됐고요. 하지만 오하이오에서는 카시크 주지사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크 후보가 오하이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일단 주지사로서 오하이오 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하이오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 이런 점들이 승리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쿡카운티 선거를 보면 팍스가 알바레즈를 압도적으로 눌렀습니다. 라쿠엔 맥도날드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압도적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 신이라 할 수 있는 팍스가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랐습니다. 그 후보가 누군지도.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알바레스 검사의 그 사건을 다루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비판이 대상이 되면서 Black Lives Matter, 이 부분들의 어떤 오거나이저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면서 그런 어떤 바람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팍스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후보들의 선거 결과도 주목됩니다. 아시안들의 정계 진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후보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태미 더커스 후보가 연방 상원 후보로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일을 해왔던 테레사 마 후보가 일리노이 하원, 주하원, 2지구 하원 의원으로 뛰고 있고요. 또한 졸시나 모리타가 쿡 카운티 상수도 관리국이죠. MWRD의 커미셔너로 뛰고 있고요. 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앤드류서가 또한 카운티 상수도국인 MWRD 2년 자녀 임기를 채우는 자리에 출마를 했었고요. 또한 우리 제니퍼 베가 쿡 카운티 판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아시아계 후보들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저희 커뮤니티에게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태미 더커스 후보는 쉽게 민주당 후보 자리를 승리를 거뒀고요. 그 다음 테레사 마 후보가 사실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예상 외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공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 됐기 때문에 사실 본선에서 거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레사 마 후보는 우리 일리노이에서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주하원 의원이 당선이 되는 결과고요. 또한
조시나 모리타 후보도 MWRD의 커미셔너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쿡 카운티 차원에서 우리 아시아계가 어떤 커미셔너 역할을 맡는 것은 또한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이기는 것이 곧 본선 승리를 보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후보들의 어떤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는 크나큰 승리 좀 진출이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한인 후보였던 앤드류 서와 제니퍼 베가 당선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좀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많은 득표들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재기하는데 또는 또 다른 우리 한인 후보가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인을 위해 투표용지 한국어 샘플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그러나 전자투표기기에는 무용지물이고 글씨가 작아 불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 한글 투표용지 도입을 위해서 캠페인을 열심히 벌였었습니다. 하지만 한글 투표용지는 되지 못했고 저희가 이제 얻어낸 것이 이제 샘플 투표용지였습니다. 근데 글렌뷰에서 그날 저희가 본 투표용지는 좀 너무 작았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젊은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우리 연장자분들이 그걸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 문제점들을 이미 쿡 카운티에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그 페이퍼 샘플 용지로 나온 것은 훨씬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 민주 표시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지역구별로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페이퍼 밸럿이기 때문에 조기 투표하는 그 터치스크린용 기계에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좀 저희가 요구해 나가려고 하고요. 작년 캠페인에 이어서 한글 투표 용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지난번 캠페인을 하면서 얻어낸 그런 소득 중에 하나가 이것이 보드 오브 일렉션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쿡 카운티 커미셔너들과 얘기하는 되는 문제다. 그래서 쿡 카운티에서 조례로서 통과를 시켜준다라면 충분히 한국어 투표 용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쿡 카운티 관계자 및 커미셔너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쿡 카운티는 예년의 2배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조기 투표가 이제 일반적인 투표의 관행으로 좀 자리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당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편한 시간에 미리 가서 투표하는 이런 조기 투표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그래서 저희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또 가장 도움이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글렌뷰에서 한인 조기 투표 날 행사를 했을 때도 우리 한인분들 약 8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유권자 등록을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점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선거 참여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 11월 본선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 조기 투표 날 행사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우리 시카고 한인 사회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주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계획해냈던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저희가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서 함께 힘을 보여주는 행사로 만들어낸 우리 조기투표 날 행사가 우리 한인사회의 어떤 권익신장에 크나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의 이런 모범 사례를 좀 배워보기 위해서 사실 텍사스에서도 저희와 비슷하게 조기투표 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좀 알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 본선에서도 다시 한번 대규모로 우리 한인들이 참여하는 조기투표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글렌뷰에서도 저희가 선관위의 협조로 많은 우리 참관인들 그리고 우리 한인 참관인들이 있으면서 사실 오랜 기다림 없이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협조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민자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이제 반영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이민자들이 그 이민 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되면서 관심을 갖고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경제 문제라든가 어떤 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민자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어떤 후보들이 가장 이민자들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낼 것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선에서는 프라이머리 때는 아무래도 약간씩은 자기 어떤 기반, 자기 정당에 기반한 그 좀 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본선 때는 양당 후보들이 좀 더 중도적인 그런 포인트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정책들을 그 누가 더 잘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KA보이스의 손식 부회장을 모시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24, 잠시 광고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